안녕하십니까, 문유프입니다. 방금 전에 이제 다가구 주택에 있어서 건물주분, 임대인 입장에서 이제 조금 스트레스 받아 하시는 기본적인 내용, 근데 어쩔 수 없다고 설명을 드렸거든요. 뭐 이제 그 부분은 좀 개개인이 이제 조금 이렇게 누르는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이것도. 자, 전세 임차인이 있고 월세 임차인이 있어서 이거랑 이제 집주인분 입장이랑 좀 이제 또 상반되는 내용. 자, 고장 수리에 대한 부분 좀 설명 좀 드려볼게요. 자, 일반적으로 예전이랑 지금 현재 시점이랑 전세 놓는 내용이 좀 많이 달라졌어요. 예전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건물주분 입장이 전세를 놓는다 그러면 도배 장판도 안 해주시고 그냥 빈집만 이렇게 넘겨주셨거든요. 그 대신 이제 너무 망가뜨려서 주지는 않고 그냥 비어있는 상황에 도배 장판을 안 하고 이제 전세를 넘겨드렸죠. 그리고 이제 그때 당시에는 전세 임차인분들도 이제 조금 분위기가 좋았던 게 뭐냐면, 본인이 도배 장판을 본인 취향대로 하셨고, 그 다음에 하다못해 신혼집이던 아니면 장기 거주를 생각을 하시던 전세 임차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인테리어도 별도로 하셨어요. 아, 사장님, 제가 이렇게 해서 제 개인 사비로 그냥 이 정도의 인테리어를 해도 될까요? 그래서 그때는 뭐 전세 놓는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세가 이제 현재 시점 아파트 등폭락처럼 이렇게 이제 막 오르락 내리락 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전세금 증액하는 내용도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그냥 그 내용 그대로 그냥 이제 전세 놓으시는 분들은 이제 갭 투자로 이제 원체 장기적으로 바라보신 분들이라든지 양도세 때문에 집을 정리를 못 하셔서 전세 놓으시는 분들, 뭐 이런 분들이 대부분이셨으니까 뭐 그때는 분위기가 이랬고, 현재는 전세를 임대를 놓는데 기본적으로 도배 장판까지 해서 전세를 넘겨줘야 돼요. 현재는 전세 매물이 인터넷상에 원체 많다 보니까 지금은 집주인분 입장에서 이제 기본적으로 도배 장판을 안 하고 전세 임대를 놓는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거래가 어렵습니다. 그럼 그러니까 전세 세입자분 입장에서는 현재 시점이 또 좋아요. 뭐 다 깨끗하게 해서 입주 청소까지 해서 전세에 들어가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지금 현재 전세 시장은 이런 분위기지만, 또 과거랑 다른 게 뭐냐면 현재 아파트 이제 좀 상향되는 시점이 굉장히 높게 올라가다 보니까 내가 뭐 10억짜리 아파트에 7억으로 전세를 들어갔지만 갑자기 아파트가 15억이 돼버려. 그러면 전세금도 그에 해당하게 9억, 10억을 요구해서 집주인분이 전세 금액을 보통 뭐 한 1, 2억 이상 올려달라고 말씀을 해. 이게 현재 시점 시세가 실질적으로 그만큼 찍혔으니까 전세금도 올려달라는 내용이 많거든요. 이게 과거랑 다른 내용은 이런 내용 같아요. 그게 아니면 거꾸로 내가 뭐 도배장판 해서 깨끗한 집에 들어갔어. 전세 현재 시점에. 근데 내가 15억짜리 아파트에 뭐 11억 선, 12억 선 전세를 들어갔는데 아파트가 15억짜리가 12억, 13억으로 꼬꾸라져. 그래서 전세가 계산상 따지면 8, 9억으로 들어가는 게 맞는 건데 아파트 시세가 이렇게 떨어지니까 또 전세가 내 돈 회수가 안 돼. 그러니까 이런 뭐 반대되는 고충이 있죠.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세 놓는 거에 대해서는 이런 분위기가 조금 형성이 된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다시 이제 원래대로 고장 부분에 있어서는 좀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저희는 항상 이제 임차인분들한테 전화를 받고 이제 임대인한테 전화를 받아서 실질적으로 내용은 이런 내용이에요. 야, 유 실장, 내가 전세를 놨는데 이거 고쳐달라고 한다. 이거 내가 고쳐줘야 되냐? 그리고 전세 세입자분은 저희한테 전화가 와요. 아우, 사장님, 이거 저희가 전세 세입자인데 이거 비용이 이만큼이나 나왔다. 근데 이거 저희가 해야 되는 게 맞나요? 그래서 질문이 이제 다르죠, 사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쪽 편도 못 들고 이쪽 편도 못 들어서 항상 중간 편을 들 수밖에 없어요. 일반적으로 어떤 전세라고 하면 가장 큰 문제가 발생하는 게 보일러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건물에 하자가 생겨서 물이 샌다든지 뭔가 부셔진다는 내용은 일반적으로 건물주분이 하시는 게 맞죠. 집주인분이 하시는 게 맞는데, 이제 보일러가 문제가 터졌다, 그래서 보일러 수리 비용이 나왔다, 이러는 거는 이제 좀 계산을 해봐야 돼요. 그 계산을 해보고 당연하게 뭐
방 전등이 나갔다든지 욕실 소모품 뭔가 녹슬어서 뭐 휴지거리라든지 기타 등등 수건거리라든지 녹슬어서 뭔가 바꿔야 된다. 이런 거는 이제 전세 세입자분들이 하시는 게 맞아요. 이제 거주를 하시면서 좀 기간이 흘러서 자연적인 소모품 같은 경우에는 자 근데 그 보일러 같은 경우에는 액수가 좀 높죠. 그래서 항상 질문이 들어오는 게 보일러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항상 중간으로밖에 말씀을 못 드려요. 그 대신 저희도 듣고 상황 파악을 해야 되니까 상황 파악의 첫 번째는 뭐냐면 전세 세입자분이 거주한 기간을 확인을 해요. 전세 세입자분이 들어가자마자 문제가 생겼다 그러는 거는 당연하게 집주인분한테 해달라고 저희는 이제 전화를 드리죠. 아, 세입자분이 들어가신 지 몇 개월 안 됐는데 보일러가 문제가 생겼다. 근데 이 비용을 이제 전세 세입자라고 해서 내는 건 조금 이제 좀 무리가 있어서 사장님이 해주셔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라고 해서 말씀을 드려요. 이거는 이제 거주 기간에 따라서. 근데 전세 그 세입자분이 거주 기간이 뭐 전세금 변동도 없고 뭐 한 5년, 6년 지냈다고 치자고요. 자, 이런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전세가 뭐 임차인이 5년, 6년 한 방에 계속 거주를 하셨어. 근데 특별하게 뭐 소모품 같은 경우에는 고치면서 잘 거주를 하셨는데 보일러가 안 돼서 보일러 수리를 불렀더니 뭐 50만 원 이상 7, 80만 원 가까이 나왔어. 보일러가. 현재는 친환경 보일러라 보일러가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지금 70만 원 이하의 보일러는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뭐 보일러가 지금 되게 비싸요. 친환경이라. 근데 과거에는 조금 저렴했는데 저렴해도 뭐 50만 원에서 80만 원 사이예요. 그래서 전세 세입자분이 갑자기 전화 오는 게 보일러예요. 사장님 보일러를 교체를 해야 된다는데 비용이 대략 70만 원 잡아볼게요. 70만 원이 나왔습니다. 이거 제가 부담을 해야 되나요? 이런 문의가 이제 제일 일반적인 문의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거주 기간을 딱 계산을 하면 분명히 이제 전세 세입자분이 오래 거주를 하셨고,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저희는 생각을 해요. 5년 6년 정도 전세금 안 올리고 거주를 하셨으면 보일러를 고치시는 게 맞는데, 근데 이걸 또 고치라고 말씀을 드리면 저희한테 조언을 구하러 이제 전화를 주신 손님인데 저희랑 싸우죠. 저희는 싸울 이유가 없어요. 근데 저희한테 화를 내요. 이걸 왜 내가 내야 돼요? 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저희는 항상 중간. 거주기간이 긴 상황에 보일러 수리비가 70 정도가 나왔다 그러면 저희는 이제 반반 내라 그래요. 반반. 35만원, 35만원. 자, 80만원이 나왔다. 40만원, 40만원. 근데 이거에 대한 반도 안 내려고 하시는 전세분들이 많아요. 자기는 임차인인데 이걸 왜 내야 되냐. 뭐 이게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정도는 내셔야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다 내셔야 되는 경우도 당연한 거예요. 원래는. 근데 이제 싸움이 나니까 중간에서 이렇게 그냥 분배만 해드리는 거예요. 반절 내시고 반절 내셔라. 그러니까 원래는 전세 임차인분들이 이 건물을 사용, 수익, 운영, 유지, 보수를 다 하셔야 돼요. 근데 이게 이제 좀 이런 식으로 흘러오니까 분위기가 나쁘게 흘러와서 다투게 되니까 저희는 이제 절반 정도를 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 정도밖에 없는 것 같아요. 사실 뭐 전세 뭐 아파트라든지 빌라라든지 기타 등등 전세를 거주하면서 뭔가 문제가 생겼다라는 건 사실 보일러 하나밖에 없지 않을까. 자, 뭐 오피스텔이라고 하면 가전제품이 부착이 돼 있죠. 원룸도 마찬가지겠지만 4대 가전, 뭐 가스레인지,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이게 부착물로 인지를 하고 전세 계약을 한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또 고장이 나면 또 똑같은 내용이에요. 거주 기간, 전세 임차인이 거주한 기간과 그 다음에 거주한 기간이 길었는데 고장이 났어. 에어컨도 이제 소액이 아니죠. 벽걸이 에어컨이 달려있다고 치면 이것도 소액이 아닌지라. 근데 전세 임차인이 원체 오래 거주했어. 그러면 비용이 나왔다 그러면 반반. 근데 거주 기간이 짧아. 근데 오피스텔이나 원룸의 옵션, 풀옵션으로 전세가 들어온 거는 이 옵션도 방에 대한 해당 부분이에요. 자, 이 옵션이 돼 있으니까 이 방에 전세를 들어간 거기 때문에 이제 비용 면에서 짧으면 집주인분, 이게 임차인이 거주 기간이 길다 그러면 반반. 그래서 이제 항상 저희는 이제 이런 식으로밖에 말씀을 못 드립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서로 간의 협의 부분이니까 안 다투시고 잘 해결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월세 부분 설명 좀 해드려 볼게요. 자, 월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회 초년생 분들이라든지 뭐 일반적으로 집을 처음 구하시는 분들, 아니면 이런 임대차에 대한 관계에서 아예 이제 무지하신 분들, 이제 좀 개념이 안 쓰셔서 아예 관심이 없으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월세 임차인 분들한테는 정말 여러 가지의 전화가 오는데 기본적인 내용이 이런 내용이에요. 사장님 저 들어간 지 한 달 됐는데 현관문 그 번호키 건전지가 없다고 전화가 온다. 이거 제가 갈아야 돼요? 이 건전지가 이제 A 보통 이제 손가락 굵기 건전지 들어가죠? 4개, 8개 들어가는데 이게 이제 편의점에서 사면 또 비싸고 마트에서 사면 뭐 1,000얼마 하죠. 2개짜리가. 근데 보통 4개 이상 들어가요. 그러면 계산하면 대략 3,000원, 4,000원 내지 많이 들어가면 5,000원, 뭐 7,000원 정도 들어가는데 임차인한테 전화가 와요. 사장님 나 들어간 지 얼마 안 됐는데 번호키에 배터리가 안 돼서 소리가 난다. 이게 전화가 와요. 실질적으로. 자 이걸 누가 내야 될까요? 이것도 똑같아요. 거주기간이 들어가자마자 하면 저희는 이제 집주인한테 좀 말씀을 이런 식으로밖에 못 드려요. 손님이 들어가자마자 배터리가 없다고 이거 지금 이제 좀 지원해달라고 하는데 다음 달 월세 낼 때 3,000원 정도 빼고 내라고 하겠습니다. 알고 계세요? 그래 그렇게 하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관계가 형성이 돼요. 그래서 이제 단순하게 끝나요. 자 그리고 또 뭐가 있냐? 이제 거주기간이 어느 정도 흘렀다고 치자고요. 거주기간이 어느 정도 흘렀는데 건전지 갈아달라고 하는 건 사실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직접 가려고 말씀드리고, 자 형광등이 비교하기가 가장 좋은 예인 것 같아요. 자 형광등을 가는데 오래 거주하면서 형광등이 나갔어. 그러면 형광등은 월세 세입자가 가는 게 맞아요. 본인이 의자 짚고 올라가서 형광등 뺐다 꼈다. 본인이 못하면 가까운 철물점 사장님 부르셔서 뺐다 꼈다 하시면 되고. 자 근데 월세인데 등기구가 고장났다라는 건 집주인이 해주셔야 되는 게 맞아요. 임차인은 그냥 뭐 소모품, 간단한 소모품, 이제 형광등을 가는 거는 맞는데 이제 등기구가 고장났다라고 하면 보통 이제 몇만 원 들어가죠. 근데 이거는 집주인분이 내셔야 되는 게 맞다. 그러니까 뭐 등기구까지 임차인 월세 내면서 고쳐서 쓴다는 거는 사실 빌라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가능해요. 방이 크고 빌라 아파트에 오래 거주하셔서 이제 이거 내가 가야지 뭐 집주인한테 뭐하러 연락해 이런 경우는 많은데 이제 원룸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등기구랑 형광등 이런 걸로 나누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형광등이 많이 사라지고 LED죠. 뭐 요만한 기본적인 LED가 뭐 3만원, 4만원 할 거고 방등 요만한 게 보통 7만원 이상 할 거예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아예 집주인이 해주시는 게 맞죠. 뭐 이거는 어쩔 수 없고. 자 욕실로 들어가면 또 부속품이 있죠. 변기 커버, 그 다음에 기타 등등 무슨 거리가 녹슬었다. 근데 이것도 집주인분이 해주셔야 되는 경우가 좀 많아요. 사실 부착물이라고 개념을 쓰면 집주인분이 해주셔야 되는데 말씀드린 대로 빌라나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직접 고치시는 분들이 많아요. 직접. 근데 이제 원룸이나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변기 커버 하나가 사실 10,000원에서 20,000원, 비싼 거 30,000원 정도 하거든요. 근데 이것도 교체를 하면 집주인한테 청구를 하시는 게 임차인분들이에요. 월세 임차인분들. 몇만 원이라도 아끼는 건 당연한 거죠. 그분들 입장에서. 그래서 이런 거는 저희가 들어보고 전후 상황 파악을 좀 해야 돼요. 사장님 변기 커버 부셔졌는데 이거 제가 갈아야 되는데 비용 내야 되나요? 하면 그냥 저희도 중간에서 뭐 이렇게 사장님이 내셔야 돼요 하면 이분도 이제 기분이 조금 언짢으시니까 집주인한테 통화 한번 해보고 말씀드릴게요 해서 통화는 항상 하죠. 집주인분한테 말씀드려서 변기 커버가 고장났다는데 교체하신대요. 사장님 월세에서 그 빼고 이체하라고 할까요? 해서 항상 비슷하게 넘어가요. 항상 뭐 이런 부분이 있고 월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시점으로 임차인분들이 대부분 왕이에요. 월세 잘 내신다 그러면 웬만해서는 제가 집주인이라고 해도 저도 임대 놓는 게 있지만 다 해줘요. 다 해줘요. 왜냐면 이 사람이 뭐 계약 만기가 돼서 나가버리면 저도 중개수수료를 제가 직접 못 빼면 다른 데 이제 부탁을 하고 저도 그분들한테 중개수수료 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1년 살고 나갔을 때 도배가 또 얼룩이 있으면 또 도배도 해야 되고 근데 이분이 오래 거주하시면 이런 기본적인 부분이 이제 안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월세 놓는 거는 대부분 다 깨끗하게 해줍니다. 다 깨끗하게. 뭐 욕실 손잡이가 녹슬어서 바꿔야 돼요. 알겠습니다. 바꾸세요. 뭐 월세에서 빼고 하세요. 뭐가 고장났대. 월세에서 빼고 하세요.
뭐 고장났대. 아, 월세에서 빼고 하세요. 다 고치세요. 왜냐면 이렇게 해야 조금 오래 거주하시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좀 그런 것 같아요. 뭐 제가 임대 놓는 거는 전세는 임대를 놓지는 않아서 월세를 말씀드리는데 제가 놓는 건물에 1년 이하, 1년 안 살고 나가신 분이 한 분도 없어요. 다 기본이 2년, 3년이에요. 저는 웬만해서 다 고쳐주거든요. 그래야 오래 거주하시니까. 그리고 수수료도 부동산을 하지만 어차피 딴 부동산 줘야 돼. 내가 못 빼면. 그래서 다 아끼려고 하면 웬만해서는 다 해줘야 된다. 그럼 이제 원점으로 다시 오면 지금 서론본론 결론을 다 말씀을 드렸지만 이거 전 영상이죠. 집주인분, 건물주분 입장에서 후회하시는 내용. 이게 다 포함은 되는 내용이에요. 사실 이런 부분까지.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사소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건물주분이라는 입장이 이제 자금력이 좀 높고 그 다음에 이제 은퇴까지 하시는 나이고 연세가 대부분 있으신데 이런 사소한 거가 귀찮거든. 사실 돈을 떠나서 스트레스 받는다고 뭐 이런 거 갖다 전화해 이런 내용이라 우선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뭐 기본적으로 월전세 시장에서 이제 고장나는 유형에 있어서 누군가에게 수리비를 지출을 하고 누군가가 이 정도의 비율을 아니면 일방적으로 한 사람이 다 낸다. 뭐 이런 거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봤는데 이건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이제 집주인분 입장, 임차인분 입장 항상 다를 수 있으니까 다 들어보고 싸움이 안 나는 중간선에서 이제 매듭을 지셔야 돼요. 자, 기본적인 설명 또 드렸습니다. 또 답이 왔어요. 동영상 찍다가. 자, 여기까지 인사드리겠습니다.